예, 안녕하십니까. 멜번에 산다를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손이욱 가이드입니다. 아, 잘 지내셨죠? 남반구 유일의 향토 사학자죠. 누가? 제가요. 아, 왜 예전에 그 KBS에 한 저녁 한 6시 뭐 이때 되면은 한국에서 요즘도 그런 게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 내 고향 뭐 6시인가?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옛날에. 그거에 굉장히 인기 없었던 아니야. 근데 또 그거 보는 사람들은 또 있어요. 그런 프로그램. 그, 그 프로그램 보면은 꼭 나오는 사람들 중에 그 향토사학자라는 분들 나옵니다. 어디 예를 들어 어느 지역에 가면은 그 지역의 그 역사를 공부해서 이렇게 인터뷰해 주시는 무슨 한복 같은 것도 많이 입고 나오시고 뭐 이런 분들 계시죠. 아, 제가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제가 하다 보니까 어, 그냥 이 그 호주에 사는 한국인 유일의 향토사학자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 오늘은 9월 6일 일요일 저녁입니다. 제가 이번 주는 녹음을 안 하려고 하다가 어떻게 하게 됐어요. 다시 조금 좀 지겹더라고. 집에 너무 요즘 한 5주째 지금 집에만 갇혀 있기 때문에 멜버른은 아시다시피 지금 그 스테이지 4 락다운에 걸려 있습니다. 지금 5주 차예요. 이제 6주 차, 다음 주가 이제 한 주 남았기 때문에 안 그래도 오늘 낮에 그 이 주정부 대빵인 데니엘 이름 뭐죠? 데니엘?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요. 우리 주지사 이름이. 아무튼 다니엘이에요. 다니엘. 다니엘이 그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그걸 했어요. 그래서 결국은 2주 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오늘 발표한 게. 그리고 이제 2주 후에 봐서 이제 판단을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아직까지는 좀 굉장히 답답한 실정입니다. 사실은 뭐 요즘 그 일별 확진자라든지 뭐 이런 추세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100명 밑으로 내려간 날이 많기 때문에 예전에 한때 많을 때는 막 6, 700명씩 막 나왔거든요. 이 빅토리아 주만 해도. 아시다시피 빅토리아 주가 인구가 약 한 500만인 내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의 10분의 1밖에 안 되는데 막 확진자가 500, 600, 700명 막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나라 인구 기준으로 하면은 뭐 거의 막 5천 명 나왔다는 느낌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근데 이제 지금은 많이 줄었어요. 지금은 많이 줄어서 다행히 아주 강력한 락다운의 효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한국도 다행히 오늘 코로나 얘기를 좀 할까요? 안 그래도 제가 이 코로나 얘기를 오늘 조금 하고 싶었는데 그 여기 멜번 사시는 분들은 아마 이게 굉장히 그 피부에 와닿는 내용일 거예요. 멜번에 호주에 사시는 분들, 특히 멜번에 사시는 분들은 왜냐하면은 저희가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갇혀 사는 입장이다 보니까 답답함의 정도가 정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이게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스코어 자기 집 반경 5km 이상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김치가 떨어져서 김치를 사러 가고 싶은데 저희 집 근처에 5km 안에 그 저희가 사서 먹을 만한 김치를 제대로 사서 먹을 만한 한국마트가 없습니다. 저희 집은 불행하게도. 그래서 어, 안타깝죠. 뭐 그래서 지금 이 전화로 주문을 해놨어요. 시티에 있는 마트에다 김치를. 뭐 그랬더니 어저께 주문을 했는데 다음 주 수요일 날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4일 후에 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김치 없이 좀 당분간은 좀 지내야 되겠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 정도. 그리고 하루에 나가서 운동할 수 있는 것도 뭐 1시간 뭐 이렇게 정해주고 막 이래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딱 1시간만 있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튼 뭐 어디 가서 앉아서 밥 먹고 이러는 건 옛날 얘기입니다. 그리고 뭐 커피나 뭐 이런 것도 그냥 테이크어웨이만 하는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요즘 그냥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정신 차리고 가서 커피를 받아옵니다. 옛날에 우리 어른들이 시키면은 막걸리 받아오듯이 저희 그 부인님 거 하고 제 거 하고 해서 커피를 받으러 가죠. 그러면은 이제 뭐 한 6개월 정도 한 집만 꾸준히 갔어요. 이번에는 제가 거의 한 집 뭐 한두 집 있긴 한데 대부분 그 집을 가서 제가 샀기 때문에 이제 그 집에서 일하는 친구들이 이제 다 알죠. 이 호주 저도 이제 카페에서 오래 일을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는데 제가 그 카페에서 바리스타 그러니까 커피 하는 일을 오래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커피를 조금 할 줄 알아요. 이 커피에 대한 얘기도 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럴 시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마 그런 걸 더 좋아하실 것 같긴 한데 뭐 이렇게 커피를 내리는 법이라든지 아니면은 제가 집에서 뭐 커피를 볶는 모습이라든지 아, 뭐, 뭐 후라이팬에도 볶고 아니면은 제가 가지고 있는 커피 로스터기가 있으니까 뭐 그걸로 볶는 것도 보여드려도 되고 아니면은 멜번이 커피가 굉장히 좋은 도시거든요. 그래서 뭐 커피에 대한 많은 얘기들을 해드릴 수 있는데 그런 것도 한번 뭐 기회가 되면 하도록 하죠. 무슨 얘기하다 또 이렇게 됐지? 아, 예. 그래서 이제 아침에 커피 그 셔틀을 합니다. 제가 저희 부인님 것까지 해서 그래서 요즘은 이제 가면은 거기에 있는 그 여자 직원 로렌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이제 워낙 잘 아니까 이제 가면은 올 때 꼭 걔는 그 컵 위에다가 이렇게 하트 몇 개 이렇게 해가지고 제 이름 희하고 저희 그 부인님이 이름인 리사하고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막 하트 막 이렇게 표시해서 막 이렇게 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 볼 때 참 별거 아닌데 참 이 락다운에 지친 이런 저희 같은 이런 불쌍한 사람들한테는 참 하나의 소소한 재미죠.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 멜번의 사람들이 그러고 산다 요즘. 그러니까 뭐 어디 갈 데도 없고 다들 뭐 개새끼나 데리고 왔다 갔다 하고 저도 요즘 뭐 유일하게 하는 일이 이제 커피 셔틀 끝나고 나면 이제 우리 진저 데리고 나가서 1시간 정도 이제 산책을 합니다. 1시간 정도에 한 5km에서 6km 정도 이렇게 걷고 들어오면은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 책 보고 뭐 집안일 하고 뭐 이제 이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 정도 되면은 아, 이제 조금씩 이제 예민해지죠. 그래서 저희 집 식구들도 제가 오후 6시부터 7시 사이에 예민한 걸 알아요. 밥 먹을 때 요때쯤 되면. 그래서 막 조심해야 된다. 막 요런 게 저의 일상입니다. 요즘 이거를 한 5주 정도 이상 하다 보니까 진짜 많이 답답하고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얘기가 이렇게 자꾸 또 새는데 그 한국 같은 경우도 많이 답답하시죠. 요즘 한국도. 한국도 요즘 그 확진자가 막 확 늘다가 최근에 조금 좀 줄어드는 것 같긴 하던데 한국 분들도 많이 답답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뭐 그나마 조금 인구 밀도도 낮고 그리고 밖에 나가면은 뭐 바로 옆에 충분한 그 초록색이 있어요. 잔디도 많고 뭐 공원도 많고 그래서 그나마 조금 그런 여유가 좀 있습니다만 한국 분들은 나가면 또 막 콘크리트고 막 아파트 단지 굉장히 좀 답답하실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도. 게다가 또 뭐 몇 개월째 지금 거의 반년째 지금 마스크 쓰고 계시고 막 이러니까 저도 이제 요즘 최근 들어서 한 6, 7개월 6주 정도 이상 마스크를 썼더니 나갈 때마다 이게 답답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많이 쓰지도 않는데도 불구하고 아무튼 한국분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한국 같은 경우 제가 요즘 그 코로나 관련돼서 관심 있게 뉴스도 보고 하는데 그거 보면서 한국하고 그 호주하고의 차이점을 제가 많이 보여요, 눈에.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뭐 그냥 외국에서 어떻게 되는지 잘 뭐 보실 그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뉴스라고는 뭐 하루에 몇천 명씩 나온다더라 막 이런 소리만 들으니까 뭐 외국은 다 막 지금 작살나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한국은 그래도 이 K방역이라고 하는 거 덕분에 우리는 뭐 별 문제 없이 이렇게 잘 지낸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아, 또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멜번이 제가 특히 사는 곳이 호주 내에서도 세게 당했기 때문에 특히 멜번에 사시는 분들은 뭐 멜번에 사시는 사람들한테 되게 뭐 너네 괜찮냐 뭐 한국에 계신 분들이 이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고 한데 아, 뭐 여기 괜찮습니다. 뭐 크게 그렇게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여기 사시는 분들도 아마 많은 분들이 그 한국에서의 그 상황과 호주에서 상황을 많이들 비교가 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오늘 조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 이런 얘기를 하면은 아마도 또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해서 뭐 너네 뭐 호주는 뭐 잘 사는 나라니까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걸 떠나서 그러니까 그 한국에서 말하는 그 방역 K 방역이라고 하는 거에 좀 이게 맞지가 않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제가 여기서 경험했던 거와 한국에서 지금 나오는 사정을 봤을 때 이게 뭐가 좀 이해가 안 간다라는 부분만 오늘 몇 가지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 나오는 뭐 하루에 그 새롭게 확진된 환자들이 뭐 200명이 나왔다, 뭐 300명이 나왔다, 이제 뭐 200명 밑으로 내려왔다, 뭐 이런 얘기들이 쭉 나오는데 우선 어,
그 숫자가 제가 봤을 때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특히나 한국에서는. 왜냐하면은 한국에서 그 확진자를 검사하는 숫자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게 말도 못하게 적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막 빨리빨리 찾아내서 다 은행 다 저기 병원에다가 못 넣더라도 각자 집에다가 넣고 이제 뭐 증상이 없는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냥 집에서 넌 있어라 좀 이렇게 빨리빨리 좀 처리를 하고 그래야지 방역 당국에서도 야 우리가 지금 이 정도의 환자들이 있구나 이렇게 하고 좀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검사를 적극적으로 안 하는 것 같아요.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호주하고 비교를 해드릴까요? 호주하고 최근 제가 그래서 숫자를 좀 가지고 왔어요. 호주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스코어 토탈 그 확진자 수는 26,278명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21,177명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한국보다 많죠. 인구는 절반밖에 안 되는데. 자, 그러면은 지금까지 토탈 호주가 이 검사한 숫자가 얼마나 될까요? 호주는 지금까지 검사한 숫자가 665만 4천 건이 넘습니다. 665만 4천 건이 넘어요. 그럼 한국은 몇 건 정도 했냐 지금까지? 204만 5천 건 정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냥 단순 숫자로 봐도 3배가 넘게 했어요. 호주는. 그러니까 최근 며칠간을 볼까요? 최근 며칠간의 그, 그 평균을 보면은 한국 같은 경우가 최근 며칠간 최근 제가 한 6일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한 6일 정도를 제가 평균을 해봤거든요. 최근 6일이에요. 이걸 평균했을 때 한국이 확진자가 199명 6일 동안. 근데 그러면 도대체 이거가 나오기 위해서 평균 몇 명을 검사했냐 하루에 일간 평균 한 게 17,371명입니다. 그걸 검사해서 평균 199명을 확진자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잡아낸 비율이 1.14% 정도 됩니다. 그러면 호주는 어떠냐? 호주는 그 똑같은 기간에 확진자 평균이 한국은 아까 199명이었는데 호주는 92명이에요. 92명. 그러니까 절반 정도, 절반이 안 되죠, 채. 근데 그러면은 검사한 숫자는 얼마냐? 79,730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한 숫자가 거의 한 대여섯 배, 6배 정도 되는 거예요. 6배. 6배까지는 안 되려나? 그러니까 한국이 17,000명 평균 할 때 6일 동안 호주는 79,300명을 검사를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평균 92명을 잡아낸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아까 전에 한국은 그 확진율이 1.145%인데 호주는 0.115%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한국 그 방역 당국이 너무나 그 검사 자체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그 검사뿐만이 아니고 그거에 대한 금융 지원이라든지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조차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많이 호주에 사시는 분들이 그렇게 막 그 얘기를 많이 하지는 않으실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한국에 계신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SNS 같은 걸 봐도 제가 호주에 뭐 다른 거는 많이 이렇게 올리시는 분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호주는 지원이 많습니다. 이 정도로 하지 그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뭐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간단하게나마 얘기를 하자면은 지금 한국 같은 경우는 어쩔 수 없이 그러니까 그 정부 당국에 의해서 문을 닫아라 이런 업종들은 이런 분들 지금 피해가 크죠. 그런 분들 중에서 제가 안타깝게도 뭐 자살했다는 소식도 들었고 그런 분들 정말 난감하죠. 근데 지금 호주 같은 경우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보상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여기서 가장 크게 이게 발생하자마자 잡키퍼라는 것과 그다음에 잡시커라는 두 가지가 축이 있어요. 그러니까 잡키퍼라는 거는 잡을 키핑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용주들한테 지금 니들이 예를 들어 뭐 카페를 운영합니다. 제가 카페를 운영하는데 뭐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 나 얘들 잘라야겠다. 그거를 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6개월이 됐지, 이게 7개월이 됐지, 혹은 10개월이 됐지, 혹은 1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처음에 시작할 때 당시에 일단 우리가 6개월 동안은 우선 네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비즈니스가 30% 혹은 50%뭐 30% 이상 타격을 받았다면은 우리가 너네 일하는 애들
한 달에 약 3,000불 정도를 주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계산하면은 뭐한 83, 24, 한 250만 원 정도, 200, 5, 60만 원 정도를 그냥 주는 겁니다. 정부가 1인당 직원들 모두.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직원을 10명을 고용하고 있었다, 10명 다, 그죠?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직원으로 고용됐으면 저도 받는 거겠죠. 예를 들어 내가 고용주라 하더라도 이거는 뭐 웬만큼 큰 회사 빼놓고는 대부분이 다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자영업, 우리나라로 따지면 자영업 하는 사람들. 근데 만약에 내가 그냥 그 잡이 그때 마침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 둘 다 잡이 지금 없어. 그 가족이. 그러면은 그거는 잡시커로 넘어갑니다.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은. 잡시커는 잡을 찾는 사람이겠죠. 그러니까 예전에 실업수당 같은 거에다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추가로 더 페이먼트를 얹어서 요거는 한 달에 잡키퍼 3,000불보다 조금 적은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정확히 얼마인지 모르겠는데 아마 한 2,600, 700불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그냥 주는 게 정부에서. 그거를 9월 말부터 3월부터 시작해서 9월 말까지 픽스를 해놓은 거예요. 그냥 거기에 해당된다면은 너는 무슨 일이 있어도 쭉 가는 거예요. 그냥 6개월. 그러니까 6개월 동안 무조건 준다.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가 한 달 조금 전에 그러면 9월 말이 끝났을 때 지금 상황 봤을 땐 이게 그렇게 끝날 것 같지 않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상황을 그냥 절벽이 되니까 끝까지 3개월, 6개월 더 가겠다라고 또 발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확실하게 답을 준 거예요. 호주 정부는 국민들한테. 우리가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 재정 적자를 감수하더라도 이걸 끌고 가겠다.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10월부터 내년 3월까지 또 6개월을 확정했습니다. 물론 금액은 처음보단 적어졌어요. 제가 정확히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조금 적어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3, 400불 정도 적어진 것 같아요. 보니까. 그렇게 해서 조금 바꿔서 아무튼 6개월 더 연장을 해서 그러한 세이프티 넷을 가지고 가는 게 호주입니다. 그리고 호주 같은 경우에는 뭐 하지 말라 하라는 게 확실해요. 그러니까 정부가 이건 하지 마세요. 이거는 괜찮습니다. 이건 안 됩니다라는 거를 확실한 가이드라인을 애매한 게 거의 별로 없어요. 쉽게 얘기해서. 근데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제가 뉴스를 보면은 일단 이러한 뭐 이런 거 요즘도 무슨 전 국민한테 무슨 뭐 얼마를 준다 그걸 뭐라고 하던데 재난지원금인가 이걸 준다 뭐 그거에 가지고 지금 말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것만 줘야 될지 전 국민한테 줘야 될지 아니면은 여기에 해당 사항이 있는 사람들한테 줘야 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지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걸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정부가. 그리고 그 환자를 찾아내는 거 그게 설사 무증상자라 할지라도 그걸 찾아내는 것도 좀 더 적극적으로 지금보다 검사를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시장에 그러니까 그 손님이 아니죠. 그 우리 국민들한테 확실하게 조금 더 가이드라인을 더 확실하게 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된다, 이건 안 돼. 어떤 거는 뭐 몇 명, 50명 모이는 건 안 되는데 뭐 지하철은 되고 예를 들어 지하철에 막 바득가득 돼 있는데 이거는 똑같은데 이거는 안 돼. 이게 너무 말이 안 되는 게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발표할 때도 보면은 많은 국민들의 협조를 부탁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국민들이 협조를 부탁한다는 거는 우리는 그렇게 이미 얘기했잖아. 근데 뭐가 잘못되면 니들이 우리 말을 안 따랐기 때문이야. 이게 어떻게 보면 약간 책임을 국민들한테 전가하는 듯한 느낌을 좀 받거든요. 그럴 게 아니라 그냥 확실하게 답을 주세요. 이럴 때는 이렇게 위기 상황일 때는 그냥 지도력을 하라는 겁니다. 제 생각에 제 말은 리더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리더가 없어 보여. 한국은 지금 그게 조금 저는 안타깝더라고요. 그게 이제 한국에 계신 분들은 이제 그런 것들이 잘 안 들어오실 수는 있겠는데 저같이 이제 여기도 살고 한국 뉴스도 보고 이러는 제 입장에서는 너무나 대처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지금 한국과 호주 자체가. 그래서 오늘은 이런 거를 좀 얘기를 해드리고 싶었고 한국에 계신 분들도 이제는 조금 우리가 너무 지금 검사 숫자가 적구나 이거를 좀 말을 해야 되겠구나 정부에다가. 그리고 우리도 그러면은 지금 다른 나라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호주가 우리나라보다 잘 살면 얼마나 잘 산다고. 경제 규모는 한국이 더 커요. 물론 인구수가 여기 적기 때문에 1인당 GDP로는 여기가 좀 높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한국이 못할 나라는 또 아닌 걸 같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왜냐하면은 지금 한국이나 호주나 국가 부채 수준은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지금 버퍼가 있기 때문에 한국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너무 조금
이렇게 정부가 좀 몸을 사린다고 할까? 이렇게 적극적이지 않다라는 생각이 저는 굉장히 많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적극적인 방역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야지 진정한 한국의 그 K 방역의 그 기치를 높이 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오늘 제가 잠깐 좀 쓸데없는 얘기를 좀 했습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얘기 한 김에 조금만 더 하죠. 이제 제가 유튜브 방송을 이런 식으로나마 시작한 게 제가 봤더니 언제 최근에 요 멜번에 산다를 유튜브로 올리게 된 게 처음 올린 게 7월 26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딱 6주 됐더라고요. 딱 6주. 딱 6주 됐는데, 그러니까 제가 락다운 된 거하고 거의 비슷한 시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딱 6주 됐는데, 6주 동안 그걸 뭐라 그러지? 이걸 구독자가 이제 제가 무려 35명이나 됐습니다. 35명? 이거 그전에도 제가 몇 명 있었거든요. 한 대여섯 명, 10명 정도 있었으니까 한 20명 좀 넘게 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는 예전에 제 그 멜번에 산다 팟캐스트를 들어주셨던 분들도 오셨고, 그다음에 저희 바깥 양반의 친구 되는 우리 미녀, 우리 유미녀 씨도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 이름을? 우리 미녀가 우리 진저 강아지 편 나온 걸 좋아한다고, 뭐 그런 걸 좀 역사 재미없다고. 재미없는 거 저도 알아요. 그렇지만 저도 이런 거 강아지 편 이런 거 찍고 싶은데 지금 뭐 나가서 어디 할 게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풀리고 나면은 제가 뭐 나가서 이렇게 좀 일상이라든지 멜번의 아름다운 모습이라든지 재밌는 거 이런 것들도 좀 찍을게요. 근데 지금 당분간은 어쩔 수 없어요. 제가 향토 사학자로서 이 정도 수준에 만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를 저희 집사람의 친구인 미녀한테, 그리고 아무튼 들어줘서 고맙고 봐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우리 꾸준하게 그 댓글 남겨주시는 시드니 형님, 너무 많이 남겨주세요. 이제 앞으로 좀 줄여주셨으면 좋겠어. 혼자 도배하시는 거기 때문에 형 저한테 그냥 메시지 주세요. 뭐 여기다 안 남기셔도 되니까. 아니 이게 남겨야 되나 또 그것도. 아무튼 감사합니다. 그리고 보통 올라가면은 한 20분 정도 보시는 것 같고, 그리고 앞에 예전에 올렸던 거는 이제 한 40명대 보신 것도 있고, 뭐 100명 본 것도 있고, 뭐 이제 이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댓글도 보니까, 그래서 댓글을 좀 볼까요? 제가 시든 형님 같은 경우는 뭐 워낙 자주 올리시기 때문에 제가 따로 뭐 할 건 없습니다. 시든 형님 뭐 아시죠? 뭐 제가 뭐 대충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 오랜만에 우리 경수, 우리 공경수, 우리 공 선생께서 이제 드디어 저를 찾으셨고, 그 다음에 또 어떤 분들이 몇 분이 계셨는데, 제가 봅시다. 제가 댓글 중에서 공경수 씨 빼고, 그 다음에 댓글 별로 없기 때문에, 그 다음에 홍강숙인가요? 홍강석 씨라는 분, 잘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 왜 진저편을 보신 것 같아요. 이분도 저를 깜짝에 놀랍게 한 그 강아지는 맞습니다. 그 개새끼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에 JK라는데, 이분은 제 생각에는 시든 형님 같긴 한데, 영상의 부제목으로 뭐 호주의 이웃사랑 재활용편 뭐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 아무튼 시든 형님이 아니라면 고맙습니다. 그리고 홍강석 분이 그분이구나. 똑같은 분이었구나. 그분이 왜 오랜 구독자라고, 옛날부터 봐주셨는데 팟캐스트를 들으셨는데 이제 와서 구독하셨다는 분이고, 그 다음에 김세훈 씨라고 또 계시네요. 그러니까 팟빵에서 알림을 보고, 그러니까 이제 팟캐스트를 예전에 들으셨던 분이죠. 바로 이제 구독한다고 또 오셨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이제 몇 분씩 봐주시는 분들이 좀 늘고 있고, 이제 구독자가 35명이나 되니까 저도 저한테 재미를 기대하시면 안 되고, 그래도 나름대로 이 코로나 끝나고 나면은 좀 어디 나가서 좀 재밌는 거라도 좀 찾아보도록 노력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뭐 역사 얘기가 재미는 없겠죠. 자, 아무튼 요 정도로 오늘 제가 쓸데없는 얘기만 따로 빼서 다시 올리도록 할게요. 그리고 요거 방송 끝나고 다시 이제 현대사 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요 정도에서 쓸데없는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